이분은 그럼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모르시나 보다. 네, 저도 어제 보고 완전 깜짝 놀랐어요. 야, 일단 이렇게 심각한 사연인지 몰랐습니다. 네, 3%의 집으로 이제는 진짜 중요한 순서. 우리 시청자분들 부동산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의 그 사연을 직접 해결해 드리는 순서 아니겠습니까? 우리 샘정님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한 전문가가 또 오늘 나오시는데 이분은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변호사 시험까지 합격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러니까 변호사고 뭐가 있든 난 부동산에 목숨 건부 이런 건지 알려진 우리 법무법인 신목의 김예린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예린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제로 저 부동산 투자를 지금 하고 계시죠? 많이 했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 좀 부동산 경기 안 좋아가지고 저도 쉬고 있습니다. 많이 좀 털었어요? 네. 실제로 투자를 하시다 보면 네. 그 진짜 투자에 막 굉장히 그 경력도 많고 또 큰 금액 하시는 분들도 많이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분들의 지금 분위기는 대략 약간 쉬는 분위기예요? 네, 지금 약간 쉬는 분위기신 것 같고요. 네. 현금 보유하면서 좀 기다려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타이밍을 좀 보고 계시는군요. 네, 이제. 네. 돈 많이 버셨대요, 그분들? 많이 버셨는데 일단은 또 안 좋은 시기에 재투자를 하셔서 계속 이제 묶여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적당한 시점에 잘 현금화 하셔가지고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시면서 시기를 보시는 경우도 있고 좀 다 다른 것 같긴 그래요? 해요. 네, 네. 세게 묶인 사례 하나만 좀 들으면 안 될까요? 너무 네. 약간 안도를 받으려고. 네, 좀 위안을 좀 받고 싶습니다. 네, 근데 세게 묶인 사례가 많아서요. 이제 몇십억 이렇게 물리신 분들은 굉장히 많으신 것 같기는 해요. 주변에 어느 네. 정도. 네, 네. 몇십억? 네, 그 정도. 왜냐면은 토지만 이제 확보를 하시더라도 네, 그 정도 이제 매매가가 또 형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좀 몇십억 정도 이제 묶여 계신 분들 좀 계시죠. 뭐 이렇게 좋은 것 네, 같아서 샀는데 몇십억 물려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금 건축비나 이런 게 너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건축 자체를 못 하고 또 네. 이자 비용이나 이런 게 계속 나가시다 보니까. 또 금리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이제 거래는 또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금액이 토지 가격은 좀 어떻게 되고 있는 것 같으세요? 토지 가격도 좀 이제 실제 좀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좀 빠진 물건들이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렇습니까? 금매 형태로. 네. 네, 그냥 비용 부담을 버티지 못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죠? 네. 막 손절하고 막 이렇게. 네, 그러신 분들도 좀 있어요. 한박 웃음 지으시는데요. 난 부동산으로 난 돈을 그 6천인가 난 손해본 거 그거 말고 난 부동산으로는 뭐 해본 게 없거든요. 네. 빌라 한번 샀다가 그러셨어요? 손해보고 팔았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위안이 좀 많이 필요했습니다. 자, 오늘 사연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네, 법적인 것도 좀 잘 얘기 좀 해주시고요, 그죠? 네. 근데 어떤 사연이길래 변호사님이 나오셔서 법적인 말씀을 해주시는지 궁금하네요. 자, 그럼 첫 번째 사연을 한번 우리 지선 씨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긍정에너지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3프로TV를 애청하는 50대 주부입니다. 저는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상계주공 5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재건축 이슈가 있는 아파트인데요. 건설사 단독 입찰에 분담금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공사가 정해졌습니다. 재건축 관련법에 대해서는 아는 것도 없고요. 확인할 길도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소유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이렇게 급하게 진행되는 것이 맞는지, 또한 이러다가 분담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은 아닌지 너무나 걱정스러운데요.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점이 많은데 모든 것에 능숙한 건설사와 투자 신탁회사의 소유자들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말은 많고 누구 하나 나서서 속 시원히 이야기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의 걱정이 기우길 바라며 재건축과 관련해 법규 등 전체적으로 훑어주실 분이 있는지 자세히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때는 재건축만 한다 하면 그냥 주변에서 다 축하한다, 뭐 돈 뭐 수억 벌겠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네. 요즘 이제 그 분위기는 살짝 좀 지나간 것 같고 이분은 그러니까 일단 한 건설사가 이제 이 재건축에 단독으로 입찰해서 거기가 이제 바로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죠. 네, 지금 요건 정확하게 상계주공 5단지인데요. 네. 지금 뭐 15일, 그러니까 한 보름 전에 네. GS 자이에서 일단 시공사로 선정이 됐어요. 네. 근데 상황을 보니까 이제 조합 측하고 비대위 측하고 지금 약간 다툼이 있는 상황이고요. 조합하고 비대위? 네. 비대위는 어디예요?
이제 반대하는 조합에 반대하는 네, 항상 이런 재건축 재개발 쪽은 항상 그 조합과 비대위 측의 싸움이 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좀 빨리 진행이 되면 굉장히 좋은데 이제 아무래도 이권이 좀 많이 아니 있다 조합도 보니까. 결국 그 사시는 분들이 모인 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마음이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아, 이분들은 그러니까 네네. 빨리 조합 해갖고 빨리 이제 재건축 들어가고자 하는 분들이 조합이고, 네. 아니 나 이 가격은 아니다, 아니면 뭐 나는 재개발 싫다 이런 분들이 이제 비대위 쪽에 그렇죠. 주로 계시고. 네. 그래서 보통 분쟁이 좀 많이 있는데요. 네. 아마 우리 또 이쪽 관련해서 또 전문 변호사님께서 또 말씀 네. 좀 주실 거니까 저도 네. 굉장히 기대를 좀 많이 하고 그럼 있습니다. 하나만 저 궁금한 게 건설사가 단독 입찰을 한다는 게 비인기 재건축 그렇진 단지라는 않아요. 건가요? 상계 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설명을 해주실 건데 네. 뭐 조합 방식하고 신탁 방식이 있는데 신탁 방식으로 좀 된 거예요. 근데 그 어렵다, 사이에 네. 네. 재건축 관련 법률이 좀 많이 바뀌면서 네. 원래는 사업 시행 인가가 나고 나서 건축 심의를 거치고서 이제 시공사가 선정이 됐는데 이번에는 좀 시공사가 건설사가 먼저 이렇게 딱 들어오게 되면요 이 사업 진행이 굉장히 좀 빨라지거든요. 오. 네. 그래서 정책을 좀 열어줘가지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미 GS 건설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일단 들어왔고요. 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뭐 우리 변호사님이 잘 말씀해주시겠지만 네. 굉장히 좀 좋은 기회지 않을까? 오. 아, 그래요? 왜냐면 그 일군 건설사가 이미 들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잘하면 좋은데 아마 지금 비대위 측하고 근데 문제가 조금 있어요. 여기가 분담금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래요? 이따가 제가 한번 자세하게 좀 네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처음 이제 아주 익숙하신 분들이야 뭐 다 편하게 들리시겠습니다만 네. 평생 나는 뭐 이 아파트 하나 그냥 살고 계시다가 뭐 재건축 이런 거 생각도 안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이런 단어들이 막 들려오잖아요. 네. 뭐 시행사, 시공사, 분담금, 뭐 입찰 전혀 감이 안 오실 수가 있으니까 네. 뭘 좀 우리 변호사님께서 천천히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상계주공 5단지는 사실 이제 수익성 굉장히 좋은 단지는 맞아요. 그래서 네. 여기가 지금 87년도에 지금 사용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재건축은 30년 넘으면 이제 원칙적으로 재건축 가능하게 되거든요. 네. 여기가 총 세대 수가 한 840세대 정도가 되고 그리고 이제 11평짜리로 단일평형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11평 현재? 네,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특이하죠. 네, 그럼 좀 그렇고 전체적으로 단지는 좀 작겠군요. 지금 아닌가? 840세대. 네, 840 규모이기 좀 작은 거 때문에 아니에요?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아주 작은 단지로 보기도 좀 어렵기는 네네. 하죠.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GS가 이제 얼마 전에 시공사로 선정이 됐는데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그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그래야지 이제 대략적인 계획들이 수립이 되기 때문에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이제 이것도 좀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 당기는 방향으로 가기는 했어요. 근데 여기는 또 이제 특이한 게 신탁 방식 재건축이다 보니까 사업 시행자 지정이 되고 나면 바로 시공사 선정이 또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GS가 아직 사업 시행 인가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선정이 된 거죠. 네, 자, 그래서 무슨 소리인지 진선 씨 모르겠죠? 네, 솔직히 살짝 끝에 조금 헷갈렸죠? 네, 끝에 일단 조금 재건축의 그 과정을 우리가 간략하게나마 한번 정리합시다. 일단 자 아파트가 30년 전 지나는 게 있어요. 아, 네네. 그럼 이 아파트는 안 되겠다. 우리 한번 새로 한번 지어보자. 이렇게 네. 사람들이 뜻이 모일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모이면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럼 다음에 일단 조합 설립? 아니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도 계속 문제가 됐던 안전진단 안전진단. 안전진단. 게 돼요. 네, 그래서- 현수 막 걸려. 네. 네. 안전진단 받아서 오케이 요건 이제 좀 위험하니까 이제 재건축 승인 해도 된다. 네. 그러면? 구역을 지정하게 되죠. 사업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네. 그러면 이제 추진위원회라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단체가 설립이 돼요. 네. 제가 요거를 네. 간단하게 저희 앱에서 잠깐 말씀드릴까요? 아, 네네. 그러니까. 네네네. 요거 잠깐 화면 또 보겠습니다. F4야. 잘 됐다. 잘 됐다. 제가 타이밍 잘 좋게 나왔습니다. 아니, 네. 나 진짜 쉽게 설명드릴게요. 네네. 그럼요. 좀 그럼요. 어렵게 돼 있으면 가만 안 있습니다. 그럼 편집해 주세요. 네. 자, 네. 자, 상계주공 5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저층주거 단지예요. 일단 제가 좀 크게 먼저 저층이구나. 말씀드릴게요. 일단 네. 이 부분을 좀 아셔야 되니까 여기가 지금 노원역이 있고요. 네. 네. 이 주변으로 상계 1단지에서부터 16단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되게 되면 36,000단지에 굉장히 미니 신도시급이 될 거예요. 36,000세대? 네네, 엄청나게 네. 큰 세대죠. 네. 지금 창동역 같은 경우는 GTX가 지금 연동될 예정이고요. 이쪽 라인에서 지금 경전 처리 예정이 돼 있어서 제가 요 노원 한번 가보셨나요, 노원? 노원 저 살았었어요. 아 정말요? 아. 노원에
그 저 4호선 끝에가 뭐죠? 당국해역. 네. 그 옆에 있는 상계 불암 아파트인가? 아, 상계동 네네. 불암 뭐 이런 데가 있었어요. 네, 거기 쪽에 제가 잠깐 살았었어요. 아, 네네. 저는 뭐 노원 한 번 뭐 친구 때문에 가본 적이 있는데 네. 이 동네가 참 편안하더라고요. 마음이. 어. 그러니까 좀 편안한 느낌에 굉장히 살기 좋은 어떤 그런 기운을 좀 느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이쪽 지역이 보면 아마 이런 36,000세대가 전부 다 재건축이 되고 GTX가 나오면 굉장히 좋은 주거 단지가 될 거예요. 근데 약간 단점은 서울에서 좀 멀어요. 서울에서 멀다니 서울이잖아 저기. 아, 네. 강남에서 멀다는 얘기겠지. 근데 이제 직주 근접이 좀 힘든 거죠. 아, 그러니까 강남이라든지 뭐 이런 데 네네네. 조금 거리가 있다. 한번 출근하려면 1시간에서 네. 1시간 반은 잡아야 될 거예요. 네. 동부간선 타고 쭉 내려와야 돼. 네. 아니면 7호선 타고 내려오거나. 맞아요. 네. 근데 여기 동부간선이 또 워낙에 많이 막히지 않습니까? 네. 자, 일단 뭐 그런 입지고요.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상계주공 5단지는 바로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보시면 상계 6단지가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단지가 되게 모양이 희한하네요. 네, 희한하게 생겼죠. 네. 여기 아. 왼쪽에 요 그림을 보시면요. 굉장히 저층 이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40세대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쭉 보시면 일단 단점이 있어요. 너무 작아요. 11평이라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33평을 만들려면 네. 이게 장점은 뭐냐면 용적률 자체가 지금 93%밖에 없어요. 와. 그러니까 재건축이 가능한 거죠. 야. 근데 저층에서 이제 고층으로 할 테니까 네. 그렇죠. 그럼 뭔가 많이 공간들이 생겨나는 거죠. 네. 만약에 이제 이런 비슷한 것들이 이제 목동의 앞단지 쪽엔 좀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평형 자체가 크기 때문에 짓고 나서도 일반 분양분이 많죠. 그래서 네. 그걸 팔고 나서 어떤 건축비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이게 약간 문제가 전용률은 좋지만 지금 너무 작은 건데 이걸 가지고 33평의 아파트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840세대인데 그게 최근 한 950세대 1000세대 약간 밑으로 지금 계획 중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지금 임대 가구도 네. 넣어요. 한 100여 가구. 아이고. 그러다 보면 거의 알고 보면 거의 1대1 재건축 수준의 아마 네. 그런 재건축이 될 가능성이 그럼 있어서 분담금을 어느 정도로? 지금 현재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데요. 네. 대략 예전에 추사는 3억 7천 뭐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지금 뭐 건설비도 그동안 많이 올랐거든요. 올랐죠. 그래서 아마 4억 후반대에서 5억까지는 아마 잡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근데 그 대출은 보통 되죠. 안 이제 되나요? 그 부분 또 이제 이슈죠. 네. 또 이슈예요? 네, 그건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신탁사가 잘 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이 얘기 말씀드리려고 한 거 아니에요? 네.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요. 네. 우리가 이제 재건축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니까요. 지금 우리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재건축 진행 현황인데 네. 지금 단계는 일단 안전진단 통과하고 나서 정비구역 지정하고 나서 추진이 승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네. 조합 설립이 되고 나서 그다음 사업 시행 인가가 나고 그다음 이제 시공사가 결정이 돼요. 원래는 이게 조합 방식이에요. 근데 지금 신탁 방식으로 넘어가면서 이 추진위 설립과 조합 설립을 건너뛰고 신탁사가 지금 지정이 됐어요. 네. 그리고 바로 지금 건설사가 지금 지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GS건설이 15일 제 기억에는 아마 15일인 것 같아요. 1월 네. 15일. 그래서 이제 이후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어떤 권리관계라든지 분담금은 실은 관리처분 인가계획이 나와야 돼요. 네. 근데 아마도 추사는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공개는 아마 조합원들한테만 공개를 하거나 쉬쉬하고 있을 가능성이 좀 높고요. 한번 좀 수소문을 해보면 제가 봤을 때 4억 후반대에서 5억까지는 일단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만약에 지금처럼 많이 싸운다 그러면 공사비가 더 늘어나겠죠. 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재건축 현장에서 공사비 문제 때문에 공사 현장이 지금 뭐 멈추고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네. 뉴스에도 몇 번 나왔던 것 네. 같아요. 네. 등촌도 그래서 싸웠던 거 네, 아니에요? 맞아요. 네. 네. 뭐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우리 또 변호사님께서 네네. 저희 말씀해 주실 겁니다. 네. 다 얘기해놓고 변호사님은 자꾸 이렇게 뭐 제가 할 게 얘기하는 것 없네요. 같은데. 제가 이거 여러분 시청자분들의 그렇습니까? 명확하게 아셔야 되니까. 네. 자, 현황은 제가 말씀드렸고. 네. 네. 일단 과정은 이제 저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단지의 경우에는 네. 신탁 형태로 조금 다르게 이제 진행이 됐다 이거죠. 네. 거기다가 실은 서울시에서 또 설명한다. 변호사님 뭐 하라는 네.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변호사님 고견을 듣고 말씀을 네. 좀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 다 해주셔가지고. 네. 근데 일단은 여기는 네. 말씀하신 대로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을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신탁 방식 재건축을 많이 하는 데들은 좀 사업이 잘 안 가는 지지부진한 단지들 이런 데들이 이제 신탁 방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신탁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근데? 신탁사가 이제 사업 시행자가 돼서 네.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네. 조합이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신탁사가 이걸 이제 맡긴다는 거예요. 명의를 넘기는 예, 거예요. 맞아요. 신탁사한테. 네. 그럼 그들이 주도적으로 다 사업을 알아서 해요. 네. 하고 나서 이제 분양 수수료로 한 그쵸. 2%를 가져가는 네, 거예요. 근데 속도는 빨라지는 거죠. 그들이 하면.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사실 조합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사업비 같은 것들이 자체적으로 조달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일반 용역업체나 뭐 시공사나 이런 쪽에서 좀 자금 조달을 받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시공계약이나 이런 거 할 때 사실 그동안 돈이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풀려져서 계약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신탁 방식으로 하면 처음부터 자금 조달이 저리로 가능하니까 이제 네, 신탁사에서 그런 장점들이 있고 뭐 시공계약이나 이런 것들 할 때도 아무래도 신탁사가 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시공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좀 공사비라던가 이런 면에서도 좀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죠. 신탁사는 근데 이 주민분들 편이라는 건 확실합니까? 그 사실은 주민 동의를 거쳐서 이제 신탁 방식 재건축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게 그 조합 방식에 비해서는 이제 총회 의결을 거쳐서 보통은 이제 그 뭐 조합의 어떤 대소사를 결정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신탁 방식 재건축으로 가게 되면 일정한 부분에 한해서만 이제 총회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합원 참여가 좀 어려울 수 있기는 하죠. 조합원 뜻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은 조금 더 높겠군요. 네, 신탁 방식이. 맞아요. 네. 물론 그러나 이제 일이 빠르게 진행되니까 여러 가지 잡음이라든지 이런 건 좀 더 덜할 수는 있고. 네. 그럼 만약에 조합원 입장에서 네. 지금 굉장히 불안하신 것 같아요, 사연자분께서. 네. 왜냐하면 뭐 조합 측 얘기 다르고 비대위 측 얘기가 다르니까. 근데 이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사실은 이게 정보 공개 같은 것들이 다 되기는 되거든요. 그래서 클린업 시스템이나 여기 서울이기 때문에 뭐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모든 정보가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활용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자료가 공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잘 해석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네.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공부해서 내 권리를 스스로 찾는 방법밖에 없기는 하죠. 근데 이게 항상 재건축의 문제가 뭐냐면 네. 나중에 추가 분담금이 나와요. 네. 항상 그래요. 분담금 네. 결정되고 나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준공하기 전에 추가 분담금을 또 걷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요즘 현장들이 다 그렇거든요. 네.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요 현장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여기 말씀하신 대로 수익이 좋은 단지는 맞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근데 거의 1:1 재건축이라는 거. 네. 왜냐면 여기가 이제 대부분 뭐 재건축 단지는 여러 가지로 수익성을 판단하기는 하는데 크게 두 가지 보거든요. 세대당 대지 지분이랑 용적률 보는데 여기가 세대당 대지 지분이 지금 11평짜리인데 12평이 넘어요. 네, 그래서 그 주변 단지랑 비교하면 74제곱미터가 한 12평 나오기 때문에 세대당 대지 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네네. 거기다 용적률은 93%니까 이게 사실 서울에서는 재건축 170%, 뭐 180%만 돼도 수익성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비교해 보면 음마 아파트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여기 204%예요. 그래서 추가 분담금 막 얘기가 나와서 여기 입지가 이렇게 좋은데도 사실 좀 수익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좀 100%대 후반 정도면 어느 정도 사업 수익성이 나온다라고 보는데 여기는 사실 굉장히 좋은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이제 추가 분담금을 왜 걱정하게 됐느냐 이 부분을 보면 기존 평형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작기 때문에 이게 추가 세대를 짓거나 아니면 조합원의 그 평수를 늘려주는 방향으로 그 대지 지분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추가 세대를 지을 만한 여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 조합원을 뭐 25평, 34평 이렇게 늘려주다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기존 평형이 너무 작으니까 조합원 쪽에 평형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이제 대지 지분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게 보통 조합에서는 일반 분양, 그러니까 추가 세대를 짓게 되면 일반 분양을 통해서 그 수입으로 이제 수익을 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이거는 일반 분양 수입이 없으니까 조합원들이 자기네 평형 늘린 만큼 추가 분담금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되는 심플하게 그럼,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지 지분이 12평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36평짜리를 갖고 싶어요. 네. 그러면 용적률이 300%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왜냐면 12 곱하기 3을 네. 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 여기가 3종 주거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좀 그 정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이상은 힘들 거예요. 그럼 그냥 1대1 재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36평 아파트를 갖기가 쉬운 상황은 아닌 거예요. 지금 상황상. 네. 지금 저게 얼마예요? 최고가가 8억을 찍었었는데요. 네, 8억. 지금 시세가 뭐 정확하진 않지만 네. 변호사님은 요거 지금 만약에 네. 엑시트를 한다. 네. 어느 정도가 적정가라고 근데 보세요? 제가 보니까 최저가가 한 5억 9천에서 나와 있죠. 8억까지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네. 네, 그렇긴 한데 그 아까 이제 조합원 분양가 그 추가 분담금 관련해서 조금 더 부연을 드리면 네. 이게 조합 내부 자료를 보면은 지금 조합원 분양가 1,800만 원 평당 이렇게 잡아놨거든요. 평당. 네. 그러면 5구형 받으면 한 4억 5천 정도 분양가가 되고요. 그리고 8사형 받으면 6억 정도 돼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사실 이게 조금 구조를 설명드리면 좀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 내가 이제 갖고 있는 집이 있잖아요. 조합원 분들이. 그러면 이거를 감정평가를 해요. 그다음 여기다가 비례율이라고 하는 사업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거든요. 이걸 곱하면 내가 이제 조합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권리가액이 정해져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감정평가하면 평당 1,000만 원 정도 나올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11평이면 한 1억 1,000만 원 감정평가 나오고 여기다 비례율 보통 100% 정도로 맞추는데 여기 수익이 좋으니까 뭐 한 150% 맞춘다고 하면 그래도 한 2억 정도까지는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에서 내 권리가에 뺀 거는 추가 분담금으로 결국에 납부하셔야 되는 구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5구형 같은 경우에는 2억 원대 그리고 8사형은 4억 원대까지 추가 분담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에는 네. 대략 얼마 정도 예측이 되나요? 일단은 초과이익 환수제는 이거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아는 문제인데 이게 다행인지 뭐 불행인지는 모르겠으나 공사비 같은 것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 어쨌든 초과이익이 별로 제초하는 조금 이제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겠다라고는 보이지만 이게 뭐 마이너스가 되거나 0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제초안 관련된 부분들 많이 완화를 했기 때문에 네. 1억 이하는 지금 아예 세금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제가 봤을 때 재건축에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점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변호사님 말씀처럼 지금 이 가격의 적정 가치를 우리가 네. 따지는 게 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약간 조금 어려운데 제가 툴을 하나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요 화면 잠깐 보시면 일단 요 노원 쪽에 이제 일단 벤치마킹할 아파트가 지금 조금 없어요. 아, 다 그러네. 좀 구축이라서. 네. 딱 유일하게 하나 있거든요. 여기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를 것 같은데요. 이쪽 포레나 노원. 이게 이제 재건축이 된 아파트입니다. 제일 빨리 됐고요. 요 하나가 네. 지금 4년째 됐는데 이게 실거래가가 하나도 없어요. 아. 근데 지금 매물상으로 놓고 보면 지금 9평 기준으로 한 12억, 13억 정도 되거든요. 84. 네. 네. 12, 13억 정도가 되는데 아직 거래는 안 된 거고. 네. 그렇다 보면 이제 역산을 우리가 좀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입지상으로 놓고 보면 여기가 조금 더 나아 보이거든요. 5단지가. 네네. 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적정 가치를 우리가 따지는 게 가장 좀 어렵긴 한데 지금 상황은 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장위 같은 경우 지금 10억에서도 지금 미분양이 났고 네. 둔촌주공도 14억에서 지금 미분양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둔촌이나 장위보다는 여기는 조금 더 중심지에서 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여기 적정 가치가 약간 조금 그게 산출이 좀 어려운데 네. 대략적으로 뭐 12억 위아래로 만약에 놓고 본다고 한다면 지금 8억에 이 물건을 산 분이 계신단 말이죠. 네. 8억에 산 분은 아마도 손해를 볼 가능성이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억 정도까지는 일단 추가 분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좀 부동산 분위기가 좀 좋아져가지고 지금 요 시세 자체가 12억에서 조금 많이 올라간다면 네. 아마 그분들도 이제 수익권에 좀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그 전에 좀 이 부분을 좀 갖고 계시는 분들, 뭐 6억이나 5억대 만약에 사신 분들은 뭐 여전히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위치 정말 좋거든요. GS 자이가 들어올 자리이기 때문에 뭐 노원 자이 정도의 이름으로 들어오겠죠. 그리고 지금 특히 이거 혜택을 좀 많이 줬어요.
네. 서울시에서 인가를 내줄 때 30층 이상으로 지금 고층으로 지금 올라갑니다. 아마 그래요? 네 지금은 이슈가 안 될 텐데 제가 봤을 땐 여기 30층이 올라오면 요 6단지 분들의 지금 일조건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아마 뭐 이분들도 또 재건축을 하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 이게 요 앞에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네. 정말 다행인 게 이분이 아니고 만약에 지금 여기 한양이나 사단지 분들은 실은 여기 이게 올리면 이 초등학교 일조권을 침해하거든요. 네. 네, 오. 교통영향 평가를 받아요. 건축 심의 자체가 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쪽에 굉장히 좀 도시계획적으로 강하기 예민하군요. 때문에. 네. 근데 다행히 이제 남측에서 지금 햇볕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조권 침해는 이쪽만 이제 하겠죠. 그렇다면 일단 요 6단지를 약간 피해 나가 요 6단지만 무마하면 되는 수준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빨리 네. 왜냐면 이 재건축은 빨리 진행되는 게 좋거든요. 네. 아, 그래요?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용이에요. 이자 비용 같은 거. 네. 그래서 좀 뭐 비대위 측하고 조합 측하고 좀 빨리 좀 뭐 협의를 해가지고 진행을 좀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건설사 자체가 뭐 자이면 GS 건설이 정말 훌륭한 기업이잖아요. 네네. 네, 제가 봤을 때 좀 혜택을 받았다. 정책적으로도 또 그렇고. 네. 근데 뭐 비용은 아마 생각 이상으로 네. 많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께 좀 궁금한 건 네. 얘기 다 해놓고 맨날 궁금한 거 뭐예요? 뭔데요? 왜냐면 조합원들 중에서도 네. 네. 물론 뭐 신탁사가 잘 해주겠고 조합이 네. 잘 할 건데 뭐 엑싯을 한다거나 음. 혹은 뭐 분쟁이 분명히 나올 수 있잖아요. 네. 어떤 법적인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좀 없을까요? 예를 들어 어떤 법적인 구제요? 그 나오실 때 네. 관련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금 청산을 당할 네네. 만약에 염려가 있다. 네. 여기는 많이 없을 것 같지만 네. 만약에 현금 청산을 당해야 된다라고 네. 한다면 그런 분들이 이제 취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이게 현금 청산 현금 청산을 왜 당해요? 네. 요거는 이제 단일 평형이라서 네. 괜찮긴 한데 만약에 조합원들이 좀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어질 이런 아파트들이 만약에 좀 적다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그냥 아파트를 못 받고 현금으로 돌려받거든요. 근데 감정평가로 보통 현금 청산을 하기 때문에 네. 뭐 5억에 샀는데 1억을 돌려받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극단적인 경우면.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분양 신청이라는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분양 신청을 안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현금 청산자가 돼서 조합에서 청산을 해주는 현금으로 그런 개념인데 이게 현금 청산을 가게 되면 물론 여기는 이제 이미 프리미엄이 붙어 있기 때문에 분양 신청하고 파시는 게 낫죠. 근데 이제 현금 청산 지방이라던가 사업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그리고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현금 청산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사실 이게 그 현금 청산 현금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이 어떻게 정해지냐면 감정 평가로 정해져요. 네, 감정 평가로 정해지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조합에서 그냥 제시한 금액으로 받으시면 제일 최저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소송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 다투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감정 평가를 이제 얼마나 올리느냐 그 싸움이 되는 거죠. 네. 피도 다 반영이 되나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시세 평가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돼요. 근데 이제 받으시는 분들은 주변에는 훨씬 많이 이제 막 오르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을 느끼시는 거죠. 네네네. 근데 아마 이 사연자분은 이제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워낙 많이 들리니까 좀 많이 불안하신 것 같은데 네. 뭐 그렇게 불안하실 만한 상황은 뭐 두 아니. 분 말씀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네요, 그죠? 네. 물론 이제 분담금이 생각보다 좀 커질 수는 있겠으나 그것도 역시 신탁회사 쪽에서라든지 뭐 조합 쪽에서 잘 또 진행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사연. 이 재건축 관련해서는 어려운 용어들이 어렵다. 너무 많네요, 진짜. 네. 자, 첫 번째 사연 이렇게 좀 해결을 해봤고요. 네. 두 번째 사연도 그러면 우리 지선 씨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동도리드롱님의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계란 한 판이 되지 않아 청약 가점 계산 전인 청년입니다. 저는 목돈 마련용으로 21년 1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기흥 선비마을 3정을 32평형을 3억 8천만 원 주고 매매했습니다. 다행히 전세가가 많이 올랐을 때 세입자를 구해서 3억 4천만 원의 전세를 내줬고요.
사실 저는 매매가가 많이 오르고 거래량이 많았다면 보유 2년을 채운 후 양도세를 내고 팔고자 했었는데요. 시장 자체가 얼어붙고 매매가가 떨어지다 보니 언제 팔아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갭이 작은 것을 고려했을 때 청약 가점을 좀 뒤로 미루고 지금 가진 주택을 더 소유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 이익을 덜 보더라도 정리 후 청약이나 저점을 노려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집 자기 이름으로 한 다음에 청약 다시 뭐 시장 좋을 때 노리는 게 가점 이런 거 계산하면 되게 어렵지 않아요? 가점으로 가시면 어려우시죠. 그쵸. 네. 무주택 기간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좀 돼야 네. 될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네. 저는 이 사연에서 네. 네. 계란 한 판 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왜요? 지금 채운지가 20대 계란 한 판이면 네, 20대 분이세요. 근데요. 20대 분이신데 네. 지금 딱 샀을 때 당시 4천 갭으로 아마 투자를 하신 것 네네. 같아요. 네, 상황을 한번 먼저 보고서 말씀을 네. 한번 나눌까요? 네. 자, 요거 한번 부동산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상황을 좀 아셔야 되니까 우리 정프로님도 의견을 좀 많이 주셔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좀 상황이 녹록지 않은. 아, 이분 사연이 네네네. 뭐가 심각한지 잘 모르겠는데. 아, 네네네. 이쪽 신갈 쪽이거든요. 여기 네. 한국 민속촌 바로 맞은편이에요. 기흥 선비마을 3정을. 네네네. 네. 바로 요 아파트입니다. 네. 네, 보시면요. 지금 299세대. 엄청 작은 세대네. 네, 26년 차. 좌우에 네. 한번 상황을 보시고요. 26년 차. 네, 84 기준으로 보면요. 지금 거래가 최근 거래가 없어요. 21년 거래만 있거든요. 네. 네. 거래가 잘 안 되는 단지죠. 작으니까. 요 실거래가를 한번 보세요. 근데 이거 고점 찍으신 거예요, 이분? 아니요, 아직- 이분은 다행히 요 중간에서 사셨던 것 같아요. 네. 2년 전에. 근데 지금 요 가격이 쭉 굉장히 완만했었죠. 2007년부터. 네. 그러다가 지금 수직 상승한 요 사이에 잡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가격이 지금 약간 측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네, 지금 거래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요 주변 단지로 한번 쭉 다 봤거든요. 네. 쌍용 스윗닷홈 그리고 최근에 거래가 요 아파트가 됐더라고요. 한보라 에듀포레 아파트라고 요 아파트가 지금 3억 8천에 됐습니다. 거래가. 네, 근데 지금 2006년도에 지어진 건물인데. 네, 이건 오히려 아마 좀 느끼기 좀 다르시겠지만 제가 요쪽 상황이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네. 왜냐면 초품하고 단지도 좀 더 크고 그게 지금 3억 8천에 거래가 됐고요. 이름이 또 홀에 들어가잖아. 아, 네. 그렇죠. 숲 근처 있죠. 거래 자체가 여기는 좀 없어요. 그리고 근데 지금 299세대란 말이죠. 그럼 이거의 적정 가치를 따지는 게 좀 어려워요. 근데 문제가 전세가 3억 4천에 들어가셨는데 네. 지금 최근 전세가 2억 4천이에요. 그래서 오 지금 마이 갓. 어떻게 딱 1억이나 이제, 떨어졌어요? 네, 역전세 딱 이 물건 이제 역전세 네. 물건입니다. 1억을 아마 돌려줘야 될 상황일 것 같아요. 1억을 어떻게 돌려주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럼 이거에 대한 네. 심각성을 잘 모르시나 보다. 아마 조금 이익을 덜 보더라도 정리 후 청약이나 이걸 노리는 거 보니까 이익을 덜 보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참 손해 보게 생겼네. 네, 그래서 이제 정프로님이 해안을 좀 주셔야 됩니다. 야, 일단 이렇게 심각한 사연인지 몰랐습니다. 네, 저도 어제 보고 완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원래 다른 분이면 상관없는데 계란 한 판 나이시라고 그래가지고. 네, 우리가 얘기하는 2030 영끌. 예, 재작년 네. 그때 막 한참 정말 네. 엄청 영끌하고 막 불타오르기 그때 아니, 이제 사신 것 같은데. 근데 갭을 4천만 원을 지금 줬다고 이렇게 그냥 저희는 생각하잖아요. 네. 여윳돈이 있는데 그냥 전세 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순 없어요? 뭐요? 예를 들어서 내 수중에 돈이 있었어. 근데 이거 내가 들어가서 살 거 아니니까 그냥 전세 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돈이 있으면 좀 다행이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전세를 다시 맞춘다고 해도 네. 1억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분이 1억이 옆에 집이 2억 4천인데 난 3억 4천 살고 있는 전셋집이에요. 네. 뭐예요, 사장님 우리 1억 더 주심 제가 좀 살고요. 아니면 저 나갈래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은 1억을 내주든지 아니면 내보내려면 3억 4천이 이제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일단 이 집을 눈먼 누굴 찾아서 한번 좀 그렇죠. 그런가요? 눈먼 사람 하나. 지금 뭐 다들 똑똑해지셔가지고. 이분의 고민 그러니까 언제 팔아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라고 하셨어요. 그럼 지금 최대한 빨리 파는 게 좋은 건가요?
아,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요 가격대를 보시면 지금 요 가격에 사셨거든요. 근데 네. 지금 거래가 2년째 안 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기가 입지적으로 제가 예전에 군대를 삼군사령부를 여기 용인에 삼군사령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 길을 건너 다녔기 때문에 요 동네를 조금은 알아요. 네. 자세히는 몰라도. 근데 여기가 뭐 동네는 좋은데 투자입 목적이라면 약간 퀘션 마크를 달을 것 같아요. 전세 살고 계신 분한테 그냥 집 가지시라고 하는 거 어떻습니까? 좋죠. 근데 그분이 가지실까요? 아니, 전세 사시다 보면 또 집에 정들어서 그럴 수도 수 있죠. 있잖아요. 그런 제안을 할 수는 있죠. 네. 뭐 내가 3억 8천에 샀으니까 네, 사천 나는 손해 보는 건데 지금 가격은 우리가 실거래가가 없으니까 알 수는 없다. 네. 하지만 우리 사장님 또 뭐 길게 보신다면 아마 이 가격도 나쁘지 않으신 것 같다. 어차피 전세로 들어오셨으니까 이 집 가지소. 나는 떠나겠어.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좋죠. 지금 매물을 놓고 보면요. 매물을 딱 보면 느낌이 오거든요. 지금 요 물건을 갖고 계신 분들의 생각들이 지금 요 국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매매 가격만 매물만 일단 볼게요. 네. 지금 4억 3천 뭐 이렇게 지금 다들 내놓고 있죠. 최고점만 지금 네, 내놓는 네, 상황이에요. 그러나 근데 아마 거래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최근에 3억 8천 매물도 실은 있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주변의 시세를 쭉 한번 놓고 본다면 시장이 조금 반등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 반등을 좀 기다리면서 조금 기다릴지. 왜냐하면 요 실거래가만 놓고 보면 너무 급격하게 올라왔어요. 네. 요 완전 로켓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도 아마 뭐 200 몇 세대 가운데 한 두 집, 세 집 뭐 이렇게 지금 거래되면서 확 올라간 거 아니에요? 뭐 그렇긴 한데 요 빨간 점들을 보면 꽤 많이 찍히긴 찍혔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러니까 2019년부터 그러면 요 아파트의 적정 가격을 여기로 잡을 거냐 아니면 지금 가격으로 잡을 거냐가 약간 애매하긴 해요. 근데 보통 서울이나 다 지역별로 보면 다 2년 전 가격으로 일단 회귀했거든요. 네. 네. 근데 뭐 더들 뭐 한 4년 전 가격, 5년 전 가격을 지금 다들 원하시니까. 네. 그렇다면 뭐 일단 3억 8천에 사셨으니까 뭐 3억 9천이나 4억에 팔면 좋은데 네. 그 물건을 소화시켜줄 사람이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먼저 고민을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이 상황.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전세가 너무 떨어진 거 이것 때문에 요즘 역전세를 넘어서 역월세까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이 이제 활용하시는 건 결국에 대출 활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출? 네. 그래서 대출 받아서 이제 전세 보증금 차액을 돌려주시는 거죠. 근데 지금 조금 활용하실 수 있는 게 네.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저희도 이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9억 원 이하 주택이면서 5억까지 대출이 되는데 조금 지금 금리가 높은 상황이니까 이제 4%대로 이제 받으실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대출 나와요? 네, 지금 전세를 그러니까 이분이 전세를 빼주실 때도 활용하실 수 있는 대출이에요. 전세 대출 네. 반환으로 네, 네. 그래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조금 활용하시고 지금 네. 현재로서 말씀하신 대로 거래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팔아서 양도세 남아야 양도세 내시는 거잖아요. 지금 양도세를 걱정하실 상황은 아니신 것 같고 일단은 좀 매도를 한번 고려를 그러니까 해보시되. 근데 이 매도 자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렵지 않나. 근데 이게 매도가 돼야 다른 데를 뭐 사시거나 네네네네. 여러 가지 양도세를 내시거나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라서 그러면 그 네. 변호사님 그 매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나요? 매도를 잘할 수 있는 네네. 방법이요. 싸게 내놓으시는 거죠. 싸게. 예, 예, 일단 싸게. 4억 5천에 내놓고 예. 네. 그다음에 누가 오면 막 후려쳐서 이제 주는 거지. 예. 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제가 이게 뭐 그 거래가 되는데 아주 비싼 값에 파셨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최근에 사실 저점에서 하실 수 있는 거 많아요. 금매를 노리셔도 되고 청약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신 가점제는 어렵지만 추첨제 1순위는 주택 처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뭐 청약 가능하면 이번에 강남권 청약이나 굉장히 좋은 데들 많이 네네네네. 나오거든요. 그래서 노려보실 수 있고 청약이 좀 많이 있습니까? 지금 예정된 게? 지금 강남권 청약단지들이 좀 괜찮은 데들이 많고요. 그리고 뭐 이문동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있고 중도금 대출 다 되니까 네. 그런 쪽도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좋을 것 같고 무순위 청약은 주택 있어도 상관없거든요. 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노려보실 수는 있는데 일단 이 물건을 파시는 게 우선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일단 계란 한 판 나이기 때문에 네네. 아마 제가 봤을 때 자본이 많이 없으실 네, 가능성이 그러실 좀 것 높아서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아마 이분도 이걸 계속 가져가냐 아니면 네. 그냥 정리를 하냐 이 부분이 고민이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격대가 이때 가격대로 내려오면 지금 1억 손해 보는 거고 네. 지금 가격으로만 팔아도 일단은 다행인데 네. 이제 어떤 고민을 좀 하실지 모를 것 같아요. 아마 한 7, 8년 정도 지나면 이전 가격 한 번 더 오지 않을까요? 근데 그 정도까지 만약에 좀 버티기 힘들면 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당장 네. 파시는 거는 조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신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금리가 곧 인하가 이루어질 거고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수요 창출이 조금 되다 보니까 노원구 쪽이나 이런 데도 좀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고려하셨을 때는 하반기까지는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얼마 정도에 내놓는 게 좋을까요? 딱 보시면. 근데 일단 금액을 손해 보실 수는 없잖아요. 현재로서는. 3억 8천? 네, 3억 8천. 글쎄요, 이건 부동산에 직접 한번 문의를 해보셔야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요 부동산 뭐 여기 저희가 다 이게 공인중개사도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여기 쭉 밑으로 내려가시면 여기 요분 계시네요. 여기 전화나 문자 문의가 가능하니까 네. 전화 한번 해보셔가지고 한번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정도 지금 거래가 되냐, 네, 얼마 네, 정도면 네. 좀 네. 손님을 맞춰줄 수 있겠냐. 그래서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요 주변 쌍용 스윗닷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아파트들의 상황을 좀 보셔서 네. 왜냐하면 요즘은 다들 사실 때 다 비교하시면서 사시거든요. 그렇죠. 한두 푼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내가 좀 가용한 자금이 얼마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시고요. 힘들면 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선에서 가능한지를 한번 중개사분하고 네네네. 한번 좀 더 상의를 좀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기흥 선비마을 이건 뭐 선비가 지은 거예요? 어디 건설사예요? 선비건설사인가요? 보통 건설사 이름이 있지 않나? 삼정인가? 삼정? 아, 네네. 건설이. 아, 삼정. 아, 삼정건설이군요. 삼정이 브랜드가 뭐 있던가요? 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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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걸 네. 좀 공부 좀 해오시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삼정에 대해서 한번 역사 한번 공부하고 옛날에 있습니다. 선비마을 이런 거 참 많았던 것 같은데 진짜. 저 3번에 살잖아요. 네. 다 아파트 명이 저는 율곡, 뭐 한양 다 약간 옛날 이름. 조선시대 이름이에요? 네, 조선시대 이름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3번은 그 바꾸려는 움직임들이 좀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없어요. 없어. 포기하셨구나. 네, 네. 언제 삼정. 탈출해요, 참. 저 그래서 이런 얘기 드려도 되나? 네. 집을 내놨습니다. 이제 내놨어요? 조금씩 이제 저는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갈아타기 준비하시는 와. 거죠. 네.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팔고서 다른 걸 사셔야지 맞아요. 네. 사시고서 팔 생각하시면 안 팔릴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네. 제가 아까도 한 거래량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좀 빨리 끝내라는 눈치를 좀 주셔서 누가 눈치를 아까 일부만 아, 네. 일부 워낙 길게 했어. 그렇죠. 좀 길었죠. 네. 한 시간을 해. 조금이라도 더 말씀드리려고. 네, 네, 아. 근데 아마 지금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이라고 서울시에서 또 정보 통계를 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통계량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데이터 허브 이런 부분들의 거래량을 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네, 좋을 것 네, 네. 같고요. 보통은 5천 건 정도 거래가 돼야 되는데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평균이. 근데 지금 여전히 1,000건 아래예요. 네. 그래서 거래가 여전히 좀 안 되는데 다행인 거는 12월, 1월이 지금 거래량이 약간은 늘었거든요. 네. 한 100건, 200건 정도 늘었는데 아직까지 시장 자체가 이렇게 바뀌기에는 거래량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 이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예의주의 깊게 뭐 이런 부모님 론 같은 거 좀 쓰실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부모님 론 뭡니까? 그런가요? 모양 빠지게. 근데 아빠론? 이제 30대 되지 않은 청년이 진짜 열심히 살려고 한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아요. 그냥 네네. 다행히 지금 정부에서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전세 퇴거 네. 자금이라든지 대출 같은 걸 많이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한번 뭐 너무 급하게 던지실 필요는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고 네. 근데 입지상으로 제가 봤을 땐 약간 제 동생이면 너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좀 고르고 샀어야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네. 만약에 본인이 이제 잡시장에 만약에 이 근처면 상관없어요. 저기서 살면서 하시면 상관없어요. 내가 이용할 부동산이니까 네. 그건 상관없는데 만약에 진짜 순수 투자다라고
본다면 투자네, 그죠? 네. 왜냐면 전세 주고 내가 산 거니까. 왜냐면 우리가 투자를 생각하면 항상 그 다음 사람을 생각을 해야 돼요. 다음 사람이 과연 이 가격에 이걸 살까? 이 친구 보니까 갭 차이가 제일 적게 나는 그 이렇게 네. 둘러보다가 갭 차이가 제일 네. 적게 나는 단지를 그 가격에 산 네.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래도 뭐, 정말, 뭐 빌라 안 산 거보단 낫죠. 아, 아, 저는 부동산 손해 보고 파시는 분 처음 봤거든요. 네. 아 그래요. 네. 근데 빌라를. 막상 또 그 상황 되면 그게 그렇게 또 어색하지도 않습니다. 네, 나 해보니까 그 사주는 분이 너무 고맙더라고. 나는 이제 손해를 뭐 엄청 봤지만 네. 그래도 고맙더라고요. 네, 아니 진짜 부동산은 다 임자가 실은 있어요. 네. 그래서 또 느긋하게 가지시면 아마 손해 안 보시고 이익도 보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느긋함이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본인이 한번 자금 계획을 아 한번 맞다. 잘 세워보세요. 이거 그냥 정말 아주 저 짜투리 질문 하나만 좀 드리면 네. 제가 이렇게 넘겼어요. 네. 팔았어요. 네, 네. 근데 한 달 있다가 네. 연락이 왔습니다. 저 크랙이 있다고. 그거 어떻게 됩니까? 하자. 근데 이게 하자 담보 책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매도인한테는. 그래서 네. 사실은 그게 이게 하자를 좀 보수하는 비용 같은 것들은 물어주셔야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크랙이 있는 게 그렇게 큰 보수 비용이 들 것 같지는 않아요. 물이 샌다는 것 아, 같은데. 물까지 세요? 그럼 조금 그게 왜냐면 누수는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네. 있어서 네. 근데 이제 매도인이 담보 책임을 일정 기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물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빌라에 네. 원래 뭔가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 뭐 쌓아두는 돈이 아마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이제 빌라는 사실 많진 않아요. 근데 아파트 같은 데는 사실 입대이 차원에서 하자 보수금이나 이런 거를 하자 좀 보수, 충당을 네, 그게 해주긴 있어요. 해요. 네, 네. 그 집이. 네. 준공된 지 얼마 안 됐으면 네. 그게 아마 기간이 1년에서 한 3년 정도 될 거예요. 네. 근데 그 기간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보통 그 건설사가 보통 일단 금액 자체를 일단은 예치를 해놓거든요. 네, 근데 네. 그거를 확보하시면 네. 그걸 이용해서 쓸 수는 있죠. 맞아요. 신축 빌라이신 거예요? 신축이었죠. 그러면은 네. 그 시공한 회사에서 네. 이제 하자를 보수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네. 비용을 물어주거나 그렇겠죠. 그렇게 되죠. 네. 네. 신축으로 이게 막 반짝반짝 하잖아요. 보통 네, 신축 빌라들이. 그거에 이제 눈이 혹해갖고 비싸게 들어갔어요. 거의 뭐 준사기 수준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네. 자, 하여튼 우리 지선 씨도 네. 한번 부동산 재테크 잘. 네, 3% 집으로 하는 동안. 네. 아니 그 살 때 가격보다는 비싸게 파는 거죠 지금? 내놓기는 조금 더, 살 때보다는 좀 더 성우님은 높게. 위치가 좋잖아요. 왜냐면 이제 주거지로서 산번. 위치가 네. 있는 곳이니까. 거기 얼마에 들어간 거예요? 저는 정확히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되는데 2억 7천만 원 정도의 몇 평? 좁아요. 22평인가 3평이에요. 그래요? 네. 근데 그걸 지금 얼마에 내놨다고요? 말씀드려요? 5억? 아니죠. 그럼 3억 9천에 내놨습니다. 3억 9천. 네. 2억 2천에 사서. 네. 그래도 올랐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입질이 옵니까? 보시러 오시는 분들은 있어요. 이 상황에서도 있으시면. 근데 저희가 진짜 집을 엄청 깨끗하게 해놓고 완전 모델하우스처럼 손님 맞거든요. 근데 깨끗하네요 하고 나가세요. 그래서 약간 조금 허무하죠. 이거 성우시니까 그게 끝이야? 너희 문 지금 잠그세요. 계약서 쓰기 전까지. 그냥 나가려고? 막 이러면서. 네. 3억 9천 잘 팔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약간 조정 가능하죠. 가능한. 한 3.5까지 가능하죠. 네. 네.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저 부동산 관련해서 우리 변호사님이 오셨는데 우리 변호사님 또 계시니까 법적인 문제까지 잘 또 든든하게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또 좋았습니다. 다음에도 좀 시간 괜찮으시면 한번 좀 오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그랬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법무법인 신목의 김혜림 대표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세미 형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선 씨 집 잘 파시고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